안녕하세요. 헬로아시아의 강유주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중국이 부양정책 언제 발표할까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부양책이 발표될 줄 알았던 10월 말 회의가 지난주까지 밀리면서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늦어지고 말았네요. 일단 지난 헬로아시아에서 중국 정부가 연이어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거기에 블룸버그와 같은 외신들도 중국 정부가 10조 위안, 하나로 2,0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중국이 진짜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부양책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심지어 기다리는 동안에 로이터 통신에서 중국이 10조 위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의 중국 정부 기자회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정책이 나왔냐? 10조 위안이라는 규모는 나왔는데 그 돈을 소비 부양에 쓰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채무를 정리하는 데 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부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그러니까 음재에 있는 부채를 해결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향후 5년 동안 총 4조 위안,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증액해 주어서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데 향후 3년간 6조 위안, 합쳐서 10조 위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 부양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죠. 그럼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완전 놓아야 할까? 아무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임팩트를 생각하면 연말까지 주식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12월의 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의 양회에서 소비시장을 정조준한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자회견 내용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내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을 줬습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재정을 사용할 것인지도 명확히 말해줬다는 게 긍정적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국채, 특별채권, 초장기 특수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방법을 명시해줬고요. 해당 지원을 노후장비 교체, 소비재 보상 판매, 과학기술, 민생, 이 4가지 중점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 외의 질문에서도 다음 단계의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입되지 않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벌써 부양책 기대를 내려놓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이 자주 집행되다 보니까 이번 회의를 좀 집중해서 보게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정책 관련한 진짜 중요한 회의는 12월과 3월에 열립니다. 12월 경제공작회의는 지난 1년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의 경제 정책을 준비하는 회의. 3월 양회는 12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한 한 해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회의입니다. 다음 달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3월 양회에서 적극적 소비부양 정책이 나타날 것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반응은 어떨까? 일단 추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직 더 중요한 경제 정책 회의가 남아있는 데다가 지난달 말에 발표했던 소비 부양 정책만으로도 소비 심리가 조금은 나아진 듯 하거든요. 10월 말부터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까지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11절 판촉 행사가 열립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11절 행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티몰, 징동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것저것 사기도 했었고, 중국의 최대 소비 행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재 종목들이 이 11절 성적에 따라 들썩거리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쏙 사라졌죠. 이번에는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 부양 정책을 전개해준 덕분인데요. 지난 2~3년간은 정부 보조금 수령 가능 대상이 오프라인 구매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몰, 징동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열리는 11절 할인과 중복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소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덕분에 정부 보조금과 11절 할인을 결합하면 제품 가격의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 상품으로 예를 들면 LG전자 키친픽과 정말 비슷한 칭다오 하이얼의 인기 냉장고 모델을 산다고 가정하면 이 130만 원짜리를 42% 할인된 76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소비 심리를 자극할 만한 할인 폭이죠. 게다가 지방정부가 소비 보조금을 쏘면 원래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해진 덕에 한 지역의 보조금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입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집계된 올해 11절 할인 행사를 통한 판매 금액은 아직 행사 기간이 절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도 작년에 75% 정도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속도로 계속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행사 기간 동안 판매 금액은 1.5조 위안, 전년 대비 30%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거의 성장이 없었던 것을 보면 확실히 소비 심리가 나아진 듯하죠. 소비 부양책까지 나온다면 내수 회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부양책을 기대하고 미리 소비주를 골라야 한다면 11절 행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돼서 4분기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가전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부양 정책이 부재했던 만큼 소비주보다는 IT 섹터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중 무역 긴장감이 다시 크게 고조된 상황이죠. 실현 가능성이 있던 없던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국산화가 이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압박이 꽤나 심했는데도 증권주 급등을 제외하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섹터는 IT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IT 관련한 정부 보조금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바람 잘 날 없는 중국, 이번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였습니다.